제가 듣기로는 이 두 게임이 다 앱스토어랑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1위를 당당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1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맞네. 이준혁입니다. 아이디어 김동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드톡 스페셜! 오늘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변차연이 왔는데요. 오늘 특별하게 스페셜 게스트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안녕 팝콘을 제작한 이준혁입니다. 고양이와 스프 게임을 개발한 개발자 아이디어 김동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게임 개발을 하고 싶지만 제작에 앞서서 망설이고 있는 미래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작자 분들을 모셔봤는데요. 게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깊이 있는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양이와 스프라는 게임은요, 말 그대로 고양이가 스프를 만드는 게임이고, 고양이의 숲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면서 고양이를 꾸며주기도 하고 고양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냥 바로만 봐도 흐뭇한 그런 감성형 게임입니다. 그러면은 안녕 팝콘은 어떤 게임이에요? 안녕 팝콘은 팝콘이가 이제 주인을 잃어버려서 주인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가 있는 저만을 위해서 만든 개인적인 게임이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두 게임이 다 앱스토어랑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1위를 당당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측하고 계셨나요? 예측을 못했고요. 개발 시작할 때부터 약간 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게임이고, 그래서 더더욱 좀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오늘 와 보니까 이렇게 랭크에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자고 일어나 보니까 1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맞네. 그럼 준영님의 안녕 팝콘은 어땠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비현실적인 순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행보와도 또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순간이 아니었나. 그럼 두 게임의 시작이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그 7살 딸아이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9살이 됐거든요. 그때 한창 고양이에 빠져서 고양이 책도 많이 보고 고양이 키우고 싶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양이를 키워줄 여건은 안 돼서 대신에 게임을 만들어서 고양이를 게임 안에서 한번 키워보지 않을래? 라는 어떤 의도로 시작했던 게임이었고요. 안녕 팝콘 같은 경우는 이제 팝콘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추모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쉬게 되니까 공허함이 좀 밀려와가지고 그때 강아지 관련된 짧은 단편 애니메이션을 보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팝콘이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있다가 요즘에는 정보들도 많고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이게 진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게임에 대한 애착도 남다를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재미를 주고 싶다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추모형 게임이고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 나름 챌린지 모드 같은 것도 넣고 게임적인 어떤 사운드나 필살기라고 하나 뭐 그런 어떤 좀 비주얼적으로 재밌을 수 있는 부분을 꼭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많은 게임들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해봤지만 결국에는 콘텐츠 업데이트 속도라든지 흥미를 계속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점점점 떨어지게 되면 한 일주일만 돼도 한 90% 이상은 이탈이 되는 거라서 휴대폰이 오래 간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게임이고, 그래서 더더욱 어떤 비주얼적인 부분이나 연출적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게임 제작을 하고는 싶은데 처음 시작하기에 앞서서 망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이나 팁 같은 거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만들고 싶은 게임을 누구나 다 하나씩 이상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용기가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항상 현실적인 상황과 여건에 안 맞아서 시도를 못할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뭔가 어떻게 극복합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배우님이 어떤 잠깐 쉬면서 이렇게 텀이 생겼을 때 만드는 것처럼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한 것들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어느 정도 생각의 정리나 스킬에 갈고 닦는 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냥 게임이라는 매체를 사랑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고
갖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본인의 삶의 성실히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또 들고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거에 대한 애정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게임을 이제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대표님은 1인 제작자로 게임을 제작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준영님은 팀으로 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됐던 점, 잘 안 됐던 점이 있었나요? 모든 일이 생각대로 잘 안 되죠. 이게 처음에는 스프라이트를 이렇게 뭐 스파인 애니메이션이라는 관절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2D 게임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조금은 좀 가벼운 느낌으로. 그랬는데 이제 주 고객층이 고양이에게 어떻게 하느냐, 어떤 걸 원하느냐를 봤을 때 옷을 입혀주고 싶고 뭐 이렇게 부르며 왔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방식을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3D 쪽으로 완전히 프로젝트를 전향하게 되었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면 집사로서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호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못하고 좀 아직까지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라는 그런 게 있겠죠. 제가 구현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 기한을 정해놓은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사실 원래는 한두 달이었어요. 근데 좀 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구상에서 있었던 더 많은 것들이 조금 작아지는 것들도 또 감내하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팀원들과 의사소통이 저희는 다 온라인으로만 했는데 화목하게 잘 돼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매뉴얼이나 어떤 가이드를 처음부터 이렇게 보고 가이드대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화를 낸다거나 뭔가 더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하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